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남자와 우크라이나 여성의 국제 결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깊은 사랑과 이해의 이야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이 차이도, 문화도, 언어도 달랐지만 서로의 마음만은 똑같았던 한 부부입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당황했던 남편, 그리고 고향의 아픔을 혼자 감당하려 했던 아내.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감동을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매달 이유 없이 돈을 달라고 하더니 급기야 100만 원이 넘는 휴대폰 요금 폭탄까지 터졌어요.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혹시 뭘 숨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죠.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45,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한국 남자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지만 몇 년 전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지금의 아내 올레나를 만난 것이죠. 올레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온 여성으로 저와는 12살 차이가 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미소에 반했다고 하면 식상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올레나는 말도 참 예쁘게 했고 밝고 다정한 성격에 저는 금방 마음을 빼앗겼죠. 민수 씨, 저 한국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한국 문화도 너무 아름다워요. 올레나가 자주 하던 말입니다. 그녀는 한류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었어요. 나이 차이도 크고 문화도 다른데 괜찮겠어? 국제 결혼은 어렵다더라. 특히 동유럽 여성들은. 이런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올레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뜰하고 살림도 잘했으며 한국 음식도 금방 배워서 맛있게 해주었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정말 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결혼 초반부터 제게는 은근한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올레나의 고향이 전쟁 중이라는 점이었죠. 뉴스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을 볼 때마다 올레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뿐이었어요. 가족들은 괜찮아? 응, 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올레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죠. 결혼 생활은 대체로 평온했습니다. 올레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시작했고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갔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꾸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있었죠. 민수 씨,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 만들어 봤어요. 한번 먹어볼래요? 와, 정말 맛있네. 이거 이름이 뭐라고? 보르시치라고 해요. 우리 고향에서 많이 먹는 수프예요. 이렇게 서로의 문화를 나누며 지내던 어느 날 올레나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무렵의 일이었죠. 밝았던 표정은 어느새 사라지고 혼자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올레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줘. 아니에요. 그냥 고향이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올레나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저에게 종종 돈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용돈 좀 줄 수 있어요? 10만 원 정도만. 물론이지. 근데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그냥 필요한 게 있어서요. 처음엔 딱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올레나도 돈을 벌고 있었고 우리는 큰 금전적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요청이 점점 잦아지자 마음속으론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혹시 아이 키우느라 힘든 걸까? 고향에 송금이 부족한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올레나의 용돈 요청은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10만 원, 많아야 20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잦아졌고 금액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궁금했지만 굳이 추궁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으니까요. 혹시 고향에 돈을 보내는 거야? 아, 네, 가끔 보내요.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서. 올레나는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고향의 가족들을 돕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명의로 된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확인했는데 무려 110만 원이 넘게 청구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류라고 생각했죠. 국제 전화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나올 리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한 마음에 바로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의 설명을 들으니 휴대폰으로 특정 번호에 지속적으로 통화를 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번호는 바로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긴급 후원 전화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아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올레나에게 물어봤습니다. 올레나 혹시 이 전화번호 알아? 고지서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올레나는 처음엔 놀란 표정을 지었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녀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는데 뉴스에서 고양이 폭격당했다는 걸 보고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올레나의 고향 마을이 심하게 폭격을 당했고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다는 뉴스를 봤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TV에서 본 후원 전화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었던 것이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같이 도울 수 있었잖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에게 부담 주기 싫었어요. 이미 저한테 많은 걸 해주고 있는데. 올레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혼자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는 부부잖아. 함께 해결하자. 그날 밤 저는 TV를 보며 올레나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어요. 올레나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어로 기도를 하는 것 같았죠. 저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우리 고향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올레나가 얼마나 큰 아픔을 안고 살아왔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만 마음은 항상 고향에 있었던 것이죠. 미안해.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민수 씨 탓이 아니에요. 올레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젠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매달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후원하자. 올레나의 눈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마움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정말요?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 순간 오랜만에 올레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 같은 미소였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며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레나와 저는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자들을 돕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에는 해외 후원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었어요. 여러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후원금을 관리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었죠. 와,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네요. 올레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도 새삼 한국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대단한 것임을 깨달았죠. 어떤 단체가 좋을까? 같이 찾아보자. 우리는 여러 단체들의 활동 내역과 투명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올레나는 특히 아이들을 돕는 단체에 관심이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을 직접 지원하는 국제구호단체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체가 좋겠어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후기도 많고. 그래, 여기로 정하자. 매달 얼마씩 후원할까? 우리는 가계부를 꺼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했죠. 결국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 요금 폭탄 같은 일은 없을 테니까.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올레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올레나의 환한 웃음이었죠. 정기 후원을 시작하고 나니 올레나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는 다시 예전처럼 집안일도 즐겁게 하고 저와의 대화도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우크라이나 고객과 통화했어요. 고향 이야기를 나누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올레나는 무역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하면서 종종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녀에게 고향과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레나가 제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봉사활동도 같이 해볼까요? 봉사활동? 어떤 거?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활동이 있대요. 통역도 필요하고. 올레나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히 올레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활동을 시작하니 제게도 큰 보람이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한국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네. 네, 전쟁 이후로 많이 늘었어요.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이고요.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레나의 고향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는 희망의 이야기들. 매번 가슴이 먹먹해지곤 했죠. 저 아이는 폭격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대요. 할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고. 올레나가 작은 소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저는 무심코 다가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우리 집이요. 아이는 한국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파란 하늘 아래 예쁜 집과 웃고 있는 가족들이 그려져 있었어요.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그림이었죠. 정말 예쁘게 그렸네. 고맙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전쟁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레나와 저는 오랫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도움이 될까? 문득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비극 앞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물론이죠. 작은 도움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올레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당장 전쟁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올레나가 갑자기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야? 우리가 후원하는 단체에서 온 거예요. 제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올레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고아원에 폭격이 있었대요. 다행히 아이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건물이 많이 파손됐대요. 올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고향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특히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괜찮다며? 그게 다행이야. 네. 하지만 지금 거처가 없어서 임시 대피소에 있대요. 그런데 그곳도 안전하지 않다고. 올레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줄 뿐이었죠. 우리가 뭐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기 후원과 봉사활동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는 더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혹시 우리가 더 큰 금액을 후원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올레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도 생활이 있는데. 괜찮아. 우리 저축한 돈이 있잖아. 비상금으로 남겨둔 거. 사실 그 돈은 우리 부부의 여행 자금으로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아이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 올레나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바로 추가 후원을 진행했습니다. 평소보다 큰 금액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올레나에게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밝은 표정으로 그 내용을 전해주었어요. 아이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대요. 우리 후원금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국경 근처의 안전한 시설로 옮겼다고. 올레나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작은 도움이지만 실제로 누군가의 안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올레나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그저 곁에서 지켜봐주고 함께 걷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올레나는 더욱 적극적으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다양한 활동을 펼쳤어요. 때로는 모금 행사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알리는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레나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이전에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적극적이고 활기찬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목적이 생긴 것 같았어요. 민수 씨, 다음 주에 지역 문화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문화 소개하는 행사 있어요. 같이 갈래요? 물론이지. 네가 준비하는 거야? 네, 몇몇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같이요. 전통 음식도 준비하고 춤도 보여드릴 거예요. 올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얼마만인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밝은 미소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올레나가 준비한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을 보고 놀랐어요. 화려한 색상의 자수가 놓인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이야? 네, 비시반카라고 해요.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죠.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올레나와 그녀의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준비한 부스에는 전통 음식과 수공 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한 아이가 올레나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피사넥이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전통 달걀 장식이에요. 봄의 새 생명을 축하하는 의미로 만든답니다. 올레나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한국어가 많이 유창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런 행사를 여러 번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었겠죠. 행사 중간에는 우크라이나 전통 춤 공연이 있었습니다. 올레나를 포함한 몇몇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저기 춤추는 사람 김민수 씨 부인 아니에요? 맞아요. 외국인인데 한국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올레나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정받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녀는 두 나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공연이 끝나고 올레나가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땠어요? 춤 괜찮았어요? 정말 멋졌어. 난 내가 이렇게 춤을 잘 추는지 몰랐네. 사실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고향에서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이 춤을 배운답니다. 올레나의 말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리 그 그리움은 슬픔보다는 따뜻한 추억으로 느껴졌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올레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내 공연 보러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 고마워요. 제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줘서. 올레나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그저 그녀의 곁에서 지켜봐준 것뿐인데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나도 고마워. 네가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졌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올레나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죠. 다음 날 아침 올레나가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어제 행사에서 우리 부스 수익금이에요. 전액 우크라이나 아이들 돕는데 쓰기로 했어요. 봉투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행사에 온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었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 정말 마음이 따뜻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올레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제가 올레나를 통해 한국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고 우리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올레나는 우크라이나 문화 알리기 활동과 함께 무역회사에서의 일도 열심히 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통번역을 넘어 우크라이나 시장 담당자로 승진까지 했죠. 민수 씨, 오늘 큰 계약 성사시켰어요. 우크라이나 기업과 직접 거래하게 됐대요. 정말? 축하해. 내 노력이 빛을 발하는구나. 네, 사장님이 제가 문화적 배경을 잘 활용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올레나는 이제 자신의 출신 배경을 장점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던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정체성이 이제는 그녀의 가장 큰 자산이 된 것이죠. 한편 저는 올레나의 영향으로 우크라이나어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언어였지만 아내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도브리 된, 야크스프라비. 와, 발음 정말 좋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뜻이에요. 올레나는 제 서툰 우크라이나어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자주 울려 퍼지는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다리지 않았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올레나의 고향 마을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서 감사 인사가 담긴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우편으로 말이죠. 어떻게 우리 주소를 알았지? 후원할 때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편지가 올 줄은 몰랐네요. 올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우크라이나어로 빼곡히 적힌 편지와 함께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들어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 있어? 후원 덕분에 아이들이 더 이상 굶지 않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그림을 그렸대요. 올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그림을 살펴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이들의 그림 속에는 평화로운 마을과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아직도 희망을 잃지 않았네요. 올레나는 그림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조용히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올레나의 말에 저는 의아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어렵고 그래서 종종 왜 이곳에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곳에 온 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만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어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올레나의 고백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왔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한국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도 알게 되었죠. 네가 행복하다니 나도 정말 기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나랑 결혼한 게 아니라 이 나라랑 함께 살고 있었구나.
올레나에게 한국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동반자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 올레나는 그 그림들을 액자에 넣어 우리 집 거실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그림들을 보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여름이 다가오면서 올레나는 더 적극적으로 한국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주말마다 활동했고,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도 우크라이나어 통역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수록 만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민수 씨, 이번 주말에 다문화 축제가 있어요. 우리 부스도 준비하는데 같이 도와줄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뭘 도울까?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 만드는 거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올레나는 이제 이런 행사의 단골 참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문화를 알리는 것이 그녀의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녀의 활동을 묵묵히 지원했어요. 축제 당일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인 바레니키와 보르시치는 금세 인기 메뉴가 되었어요. 올레나는 음식을 나눠주며 한국어로 능숙하게 우크라이나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은 우리 고향에서 특별한 날에 먹는 거예요. 한국의 떡과 비슷한 의미랄까요? 사람들은 올레나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올레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전쟁으로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올레나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민수 씨, 저 다문화 상담사 자격증 공부해 보려고요. 자격증? 그거 좋은 생각이네.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제가 외국인이라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올레나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의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 한국어는 이미 충분히 좋아. 게다가 외국인이라는 건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어. 다문화 가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 격려에 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책상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건강해지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요. 저 체력 좋아요. 게다가 이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니까요. 올레나의 눈빛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이 공부는 단순한 자격증 취득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가끔 야식을 사다 주거나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요. 한 달 뒤 올레나는 첫 번째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기쁨에 겨워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합격했어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덕분이지. 아니에요. 민수 씨가 믿어주고 지지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올레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한 일은 그저 옆에서 지켜보고 응원한 것뿐인데 그녀에게는 그것이 큰 힘이 되었나 봐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올레나가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음식과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함께 준비했죠. 우리 올레나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민수 씨를 위하여. 와인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감사와 사랑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어요. 비록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이제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올레나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정식 상담사로 채용되었다는 거였어요. 외국인 상담사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네가 해냈구나.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상담사가 될 줄이야. 올레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첫 상담은 언제부터야? 다음 주부터요. 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출신 가정들을 맡게 됐어요. 올레나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첫 상담을 위해 그녀는 밤늦게까지 준비를 했어요. 자료를 검토하고 상담 시뮬레이션까지 했죠. 저는 내담자 역할을 맡아 그녀의 연습을 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문화 가정상담사 올레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님. 우리는 마치 연극을 하듯 상담 상황을 연습했습니다. 올레나는 진지하게 상담했고 저는 때로는 난처한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당황시켰어요. 하지만 올레나는 모든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민수 씨, 진짜 내담자도 당신처럼 어려운 질문 많이 할까요? 글쎄, 나보다 더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너라면 잘할 거야. 첫 상담날, 올레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고치며 긴장한 모습이었죠. 괜찮아. 넌 준비가 충분해. 자신감을 가져. 네. 고마워요. 돌아와서 어땠는지 꼭 말해줄게요. 그날 저녁 올레나는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첫 상담이 성공적이었다는 게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어땠어? 내담자 반응은? 정말 좋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외국인이라 놀라워했는데 오히려 더 마음을 열더라고요. 제가 직접 이민자로서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올레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외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앞으로도 잘할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니까. 민수 씨, 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 올레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를 알리고 우크라이나에 한국을 알리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는 거죠. 올레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사명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올레나는 이제 소주의 맛에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건배, 건배.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그 밑바탕에 있었죠. 민수 씨, 우리 이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너는 어때? 올레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달 후원은 어디로 보낼까요? 그녀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아도 올레나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레나는 이제 다문화 센터에서 인정받는 상담사가 되었고 저는 회사에서 작은 승진을 했어요.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죠. 민수 씨, 우리 아이 가질까요? 어느 저녁 올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죠. 정말? 너 준비됐어? 네. 이제는 제가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잘하고 문화도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곁에 있으니까요. 올레나의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불안하고 서툰 그녀가 이제는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성장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해시태그 구장 계속 아이를 갖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건강검진도 받고 영양제도 챙겨 먹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두 나라 언어를 다 가르쳐야겠네요. 당연하지. 우크라이나어도 한국어도 모두 우리 아이의 정체성이 될 테니까. 올레나와 저는 자주 미래의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름을 지을지, 어떻게 키울지, 어떤 가치관을 심어줄지. 그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레나가 들뜬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민수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설마. 아니, 아직 아기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제가 다문화 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 기획자로 승진했어요. 우크라이나 출신 가정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올레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에게 이 일은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였어요. 한국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가정들을 돕는 일, 그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죠. 정말 잘 됐다. 너라면 정말 잘할 거야.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레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어려움, 문화적 충격, 언어 장벽,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된 것이죠. 근데 무역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주말에만 할 거예요. 평일에는 계속 다문화 센터에서 일하고요. 올레나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이전에 소극적이고 우울했던 그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여성으로 변모해 있었죠.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올레나가 임신한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확인받고 돌아온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부모가 될 거예요. 정말? 와, 이게 정말이야? 너무 기쁜 나머지 저는 올레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는 깔깔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려놓으세요. 조심해야 한다고요. 아, 미안. 너무 기뻐서. 올레나의 임신 소식은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도 세우고 아이 방도 꾸밀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올레나는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 지원 활동을 이어갔어요. 오히려 임신한 몸으로 상담을 하니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더 마음을 열고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한 여성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해해준다면서요. 너는 정말 대단해. 그런 위로를 줄 수 있다니. 사실 저도 위로받았어요. 같은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올레나는 이제 도움을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모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것이 다시 그녀에게 힘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가을,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소피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어로 지혜라는 뜻이죠. 한국 이름으로는 지혜라고 지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두 나라의 이름, 그것은 우리 부부의 바람이기도 했어요. 소피아, 우리 딸. 올레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이런 행복을 알게 됐어요. 나도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의 일부가 되어줘서. 우리는 소피아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3명이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에 가슴이 벅찼어요. 소피아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올레나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저 역시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민수 씨, 소피아가 우크라이나어로 엄마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딸 역시 대단하네. 소피아는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올레나는 딸에게 우크라이나어로 말을 걸었고 저는 한국어로 대화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소피아는 두 언어를 구분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거야. 올레나와 저는 소피아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길 바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따뜻한 정서와 한국의 근면함,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배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올레나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올레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가 가장 괴로운 점은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고향은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걱정되겠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지금은 화상통화로 이야기하는 게 전부예요. 약값을 보내드리긴 했지만 올레나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니까요. 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할게. 분명 좋아지실 거야. 고마워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올레나는 매일 밤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소피아도 화면 속 할머니를 보며 옹알이를 했어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위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도 몇 주 후 올레나의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이제 퇴원하셨다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올레나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생각하니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민수 씨, 언젠가는 꼭 우리 가족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피아도, 당신도. 전쟁이 끝나면 꼭. 올레나의 소망은 단순했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어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길어지고 있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거야.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제 말에 올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언젠가는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날 이후 올레나는 더욱 열정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마치 고향에 직접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라도 달래려는 듯 했어요. 오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금방 친해졌어요. 놀이는 언어가 필요 없으니까요. 올레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그녀는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었어요. 언어나 문화의 장벽 없이 순수하게 어울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도 나중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좋겠네요. 물론이죠. 소피아도 자기 뿌리를 알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해요. 우리는 소피아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소피아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어느 평화로운 저녁, 소피아가 잠든 후 올레나와 저는 테라스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밤이었어요. 민수 씨, 우리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순간들, 오해와 갈등이 있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직도 가끔 그때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고 놀랐던 날이 생각나요. 그래, 그때 정말 깜짝 놀랐지. 하지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되지 못했을지도 몰라. 올레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 씨, 우리 이번 달 후원은 어디로 보낼까요? 이제는 매달 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후원금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신념을 확인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글쎄, 네가 결정해. 난 내 선택을 믿으니까. 올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행복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관심 하나, 작은 기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슬픔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한국처럼 따뜻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올레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 상담사로, 프로그램 기획자로, 그리고 3살 배기 소피아의 엄마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그녀를 옆에서 묵묵히 지원하고 있죠.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모든 차이와 어려움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국제 결혼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부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